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자체 뉴스는 올 한 해도 보다 더 다양한 지역의 소식과 정보를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2016년 부평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0년 부평구와 인천시 공모사업에 참여한 부평구 소재의 마을 공동체 37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공연 사례 발표, 작품 전시 등 단체의 특성에 맞는 성과 발표를 통해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성과 발표는 우리마을 맘스 인형극단에서 엄마들이 직접 제작한 인형으로 만든 성폭력 예방 교육 인형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청천극장의 청소년 기타 공연, 도란도란 교육 모임 자녀들의 연주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뒤이어 아트트리, 도란도란 함께하는 자녀 돌봄 협회, 갈산이동 주민자치위원회, 여울물길 프로젝트의 사례 발표 후 지난 주말까지 여울물 재개발화 콘서트를 진행해온 부평 출신 가수 강원구의 공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부평구는 이번 성과 보고에서 1년간의 공동체 사업을 돌아보며 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위기가정과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오산시 무한돌봄센터가 위기가정의 자립을 돕는 등불이 돼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잦은 수감 등으로 1년 넘게 두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A씨. 만성적인 생활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A씨와 어린 두 자녀에 대한 솔루션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 사업 생계비 주거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률 지원 상담을 통해서 이혼이라든지 자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사례 관리 대상자의 경우에 지금 주거지에서 퇴거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희가 동주민센터와 LH 주거 복지 지원 사업단하고 연계해가지고 긴급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와 양육, 이혼 등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됩니다. 주거적인 부분이 가장 컸는데요. 긴급주택 신청이랑 공공임대 신청을 통해서 주거적인 지원 연계할 예정이고요. 또 고용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취업성공 패키지랑 취업상담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오산시 드림스타트 센터 연계하고 교육적인 부분 지원해서 연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3월 개소한 무한돌봄센터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한돌봄센터에서 관리한 사례만 해도 2,700여 건. 삶의 의욕을 잃었던 대상자들은 무한돌봄센터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 관리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대상자분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기가 해소되고 또 밝게 지내시면서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무한돌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화 사업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방문 서비스의 날은 복지, 보건, 일자리, 법률 상담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매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무한 보듬이 사업, 저소득 가구의 이사와 청소를 돕는 무한 나름이, 무한 크리미 사업은 관내 기업 및 후원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합니다. 오산시는 28일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년에도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그 통장, 협의체 위원, 그리고 검침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 그런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사례 관리를 동해 맞춤형 복지팀까지 연계하여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상주하고 있는 법률원 닥터를 활용해서 저소득의 법률 자문도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통합사례관리 부문에서 정부 합동평가 1위를 차지한 오산시. 절망에 빠진 위기 가정에 등불이 되어주고 있는 무한돌봄센터와 함께 오산시는 내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OSTV 권묘신입니다. 평창군 농촌체험 관광객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평창그린투어 사업단은 2016년 한 해 동안 계절별 평창체험 여행 팸투어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요. 청정한 자연에서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평창그린투어 사업단의 2016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합니다.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6년 사업 보고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평창군과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평창군을 찾은 관광객이 5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계절별 평창 체험 여행 팸투어를 비롯해 블로그와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평창군을 알린 성과가 있었습니다. 평창군은 곳곳에 다양한 체험거리가 즐비합니다.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대관령면은 치즈 만들기와 아이스크림 만들기, 양 먹이 체험 등으로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요. 대관령면 의아지 바람마을의 경우 2016년 11월 기준 5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4억 원가량의 농회소득을 올렸습니다. 또 미탄면 얼음치 마을은 백룡동굴 탐방과 래프팅, 짚라인 체험 등 특색 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6억 원이 넘는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체험거리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평창만의 공기를 가지고 있는 그 라벤더 팜에서 라벤더로 실제 그 친환경적인 체험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대관령 쪽에,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시설들에서 체험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쪽에도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골고루 오신 분들은 되게 만족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평창군을 찾는 관광객들 중에는 유난히 재방문의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평창에 왔을 때 받았던 인상,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만난 평창 군민들의 따뜻한 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평창군 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들 역시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서로의 마음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은 체험마을의 성공 요인을 바로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이나 체험객으로 왔지만 나중에는 마치 그 형제처럼 찾아오고,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계절은 또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 그 체험했던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방문객들이 계속 재방문을 하게 되고요.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은 2017년 7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삼고 마을 단위 소규모 이벤트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응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계절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을 초청하고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각 나라별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각국의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은 어느 해보다 저희가 정말 두근거리면서 준비하는 해인데요. 저희는 일반 관광지가 아니고 이제 평창은 모름지기 그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자긍심이 강한 관광지라고 해도 저희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긍심을 강하게 또 한번 느끼고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2017년에는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1박 2일 동안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은 농촌체험관광 1번지 그리고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의 평창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창의 구석구석 제대로 된 체험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은 2017년 7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평창군에는 사계절 특색에 맞는 즐길 거리가 참 많은데요. 세계적인 농촌체험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계속해서 필요하겠습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2017년 1월 1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평창군 내 각 지역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창읍 2017년 새해맞이 행사가 노산 임진 노성 전적비에서 심재국 군수, 각급 기관사회 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신제와 기원문 낭독, 풍물단 농악놀이와 함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새해 소원을 빌고 평창읍의 발전과 화합을 빌었는데요. 이후 소정의 기념품과 조찬으로 떡만둣국도 제공됐습니다. 한편 구 영동휴게소 거북바위에서는 군민과 해맞이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해맞이 행사가 또 미탄면 청옥산 600마지기 일원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충문 낭독, 한 해의 소망을 담은 소망풍선 날리기, 덕담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봉평면과 박림면에서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 평창 송어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평창 송어축제는 진부면이 올림픽 특구로 지정되면서 눈을 테마로 한 대관령면 눈꽃축제와 통합축제로 개최되며 더욱 풍성한 축제로 진행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진짜 겨울 평창 송어축제를 주제로 송어 얼음 낚시와 송어 맨손 잡기, 눈과 얼음 썰매, 얼음 봅슬레이 등 다양한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축제의 백미 송어 낚시는 오대천 얼음판 위에 설치한 얼음 낚시터와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텐트 낚시터가 준비되고 어린이 전용 실내 낚시터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송어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디스코 팡팡, 회전 전동카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운영되고 목공예 체험, 숲 체험, 컬링과 봅슬레이 등 올림픽 종목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으며 행사장 곳곳에는 눈과 얼음 조각들이 전시돼 겨울축제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은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유년 새해를 힘차게 열기 위한 2016 제야의 종타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횡성 보훈공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횡성 보훈공원 군민회종 앞에는 300여 횡성 군민이 모여 제야예종 타종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기 위한 이번 행사는 축하 공연과 소원제 행사 등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드디어 1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이어서 2017년 새해의 첫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종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지난 한 해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새로운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두 다 행복하고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횡성 군민 여러분들과 우리 새마을 지도자, 남녀 지도자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유년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횡성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던 제야예종 타종 행사와 함께 횡성군의 새로운 2017년이 활짝 열렸습니다. 2017 정유년을 맞아 새로운 군정계획을 발표한 횡성군은 전략적인 기업 유치를 통한 활력 넘치는 도시,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군민 중심 도시 등 7대 역점 과제를 내놨는데요.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새로운 도시 조성을 위한 횡성군의 2017년 7대 역점 과제를 최유빈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전국 혼란 속에서 더 큰 도약을 위해 횡성군이 내놓은 2017년 횡성군정 7대 역점 과제. 그 첫 번째는 기업 활력의 경제 중심 도시입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11월 개통한 제2영동고속도로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공격적인 기업 유치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농협 물류센터를 통해 연관 기업 유치는 물론
관내 농특산물과 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인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로 이어져 활력 넘치는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2017년 횡성군정 7대 역점 과제, 두 번째는 생기 있는 주거 중심 10만 도시 조성입니다. 우선 군 관리계획 정비로 인구 10만의 도시공간 조성, 5개 지구 1,538세대의 아파트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도로 및 농어촌 도로 정비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 귀촌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금 지원과 교육, 주민화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올해처럼 그 도시민들이 편안하게 횡성에 올 수 있게끔 최선을 노력해 다하겠습니다. 우선 그 농지구입이라든가 주택 자금 또 허가 민원 이런 것을 그 원스톱으로 여기서 마련해서 그 기농기촌인들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횡성군정 7대 역점 과제 세 번째는 행복을 보장하는 복지 중심 도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복 봉사 공동체를 구심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복지 도시 조성을 목표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모든 계층에 대한 고른 지원은 물론 지난해 말 여성 친화 도시 선정과 연계해 여성들의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2017년 횡성군정 7대 역점 과제 네 번째는 지속가능한 농축산 중심 도시입니다. 군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농축산을 위해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과 친환경 농업, 6차 산업 육성에 확대 투자할 계획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자리 잡은 참깨, 들깨에 이어 왕대추, 자두 등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횡성 한우는 조사료 생산 확대, 군수품질 인증제 확립, 친환경 축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육 기반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2017년 횡성군정 7대 역점 과제 다섯 번째는 감동과 재미가 있는 문화관광 중심 도시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섬강 감성문화마을과 아는 찐빵 모락모락마을, 회다지 소리 문화체험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2만 명이 다녀간 병지방 오토캠핑장에 이어 18억 원의 국민 여가 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5월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육대회가 횡성의 자긍심과 저력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도민체전은 단순한 그 체육대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참여와 또 관심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횡성군정 7대 역점 과제 여섯 번째는 세계가 주목하는 신한류 중심 도시입니다. 지난해 홍콩 수출에 성공한 횡성 한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납품 결정을 계기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더불어 횡성의 다양한 농특산물과 기업 제품도 수출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횡성군정 7대 역점 과제 마지막은 국민을 섬기는 국민 중심 도시입니다. 올해는 소통과 행정을 화두로 군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군민 중심 도시 조성을 목표하고 있는데요. 군민과 행정 간 소통의 창구가 되어줄 이동 군수실과 군정 모니터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낮은 자세에서 군민을 섬기는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올 한해 좀 따뜻하고 즐거웠고 행복한 소식만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도시 횡성이 더 문화 융성이 되는 한 해였으면 더 바랍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인재 육성관 및 교육 환경을 더 발전시켜서 더 훌륭한 우리 횡성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큰아들 올해 졸업하는데 원하는데 취직이 됐으면 더 바랄 건 없고요. 또 우리 횡성시장, 재래시장을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모든 분들이 얼굴에 환한 웃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횡성군은 2017년 새 군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횡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HSTV 최유빈입니다. 여수시는 여건이 어려운 지역 농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관내 읍면 지역 가운데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으로 농사가 힘든 소라면 등 7개 읍면 103개 마을에 대해 농지는 헥타르당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씩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런 경지 910여 헥타르에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사업 신청지 가운데 현지 실사를 통해 지원자를 최종 선정한 뒤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AI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킨 가운데 여수시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24시간 AI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내에 진입하는 축산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6개 농가에 석회를 공급하고 축협과 협력해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연합 추진단이 구성됐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재단은 시와 마이스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지역 숙박업과 관광시설업, 여행사 등 30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여수시, 박람회재단과 연합해 마이스 행사 공동 유치와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제 국내 학술회의와 세미나를 포함한 마이스 관련 행사는 올해 지난달까지 여수에서만 764건에 38만 4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수시의 낭만버스커 투어버스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시티투어 공모사업에서 현장 심사 등을 거쳐 부산과 광주광역시를 제치고 낭만버스커 투어버스가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투어버스는 전문 음악인들과 함께 관광지를 돌며 공연을 감상하는 코스로 꾸려지며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017년 새해를 맞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는데요. 포항시 동빈내양 해양공원에서 열린 포항시청 시무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이일 동빈내양에서 정유년 새해 시무식을 갖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경기 침체의 오랜 그늘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특히 지역 생산품 이용, 외식 활성화 등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 낭독과 2017년 경기 회복 대박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장보기 행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포항시 공무원들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점심 식사를 하며 소비 촉진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오감으로 스틸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스틸 공예품 만들기 체험은 물론 관련 전시와 책자를 통해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포항 스틸아트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 스틸아트 공방은 동빈내양 해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체험 공방과 전시실, 아트숍, 북카페 겸용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금운동과 같은 스틸 재료를 이용해 생활 소품과 주얼리 소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도심 속 쉼터이자 공방 카페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특히 오감철철 공방 체험 강좌와 스틸 문예 아카데미, 단체 무료 체험, 자율학기제 체험이 마련돼 있는데요. 스틸 공예 창작에 열정이 있는 중학생 이상 포항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2017년 상반기까지 무료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축제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겨울 축제에 가서 추위를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어는 1월을 기점으로 다양한 겨울 축제들이 개최되는데요. 오늘은 겨울에 먹으면 제맛인 송어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창 송어축제입니다. 강원도 평창은 전국에서 제일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기도 한 평창에서는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겨울 레포츠에는 얼음 낚시를 빼놓을 수 없죠. 평창 송어축제에서도 얼음 낚시를 비롯한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행사장 일원은 일반 얼음 낚시와 텐트 낚시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입맛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얼음을 깨고 고기를 낚아 올리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단, 텐트 낚시는 좌석이 한정돼 있는데요. 예약제로 시행되므로 얼음 낚시터 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참조 및 전화 문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얼음 상태에 따라 낚시터 이용 여부도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접 잡은 송어는 즉석에서 회와 구이로 맛볼 수 있는데요. 평창의 맑은 물에서 자란 송어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니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송어축제에서는 낚시뿐만 아니라 송어 맨손잡기와 썰매타기, 얼음 자전거와 스케이트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축제는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오는 1월 3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축제는 파주 송어축제입니다. 올해 제7회를 맞은 송어축제는 가족, 연인과 함께 추억을 만들자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데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송어 얼음 낚시 체험부터 전통 얼음 썰매 타기, 송어 맨손 잡기 체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파주 송어축제는 따뜻한 정나누기 일환으로 소외계층, 장애우 단체, 보육시설 등의 축제 무료 개방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단체나 지자체의 온정 나누기 행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어축제는 오는 1월 31일까지 파주시 광탄면 광탄 레저타운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늘 겨울에 즐길 만한 축제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매서운 추위에 집에만 있지 말고 겨울 축제를 찾아 얼음 낚시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축제 및 행사 소식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마무리되고 2017년 정유년 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스트레스 덜 받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뤄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